자, 제 손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게 형사사건 범죄 분석 자료입니다. 사법연감 뭐 이런 걸로 통계치를 낸 책을 제가 들고 있는데요. 오늘 성폭력 범죄 통계 자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형법상 범죄에는 형법상 성범죄요. 성범죄에는 강간, 강제추행 뭐 이런 게 있죠. 이제 특별법상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요. 그리고 이제 아청법 이런 것도 있죠. 거기에 또 규정된 범죄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것 통칭해서 성범죄인데, 이 성범죄 통계 자료를 좀 유의미하게 좀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것이,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고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하는지 통계적인 자료를 좀 보면 사건 전망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사안마다 좀 다르고 통계대로 가지는 않겠지만 확률적인 의미는 있겠죠.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마지막 자료가 2017년 인데, 이게 통계 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제 자료가 그렇게 좀 최근 자료는 아닙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전체 형사사건 범죄가 발생한 건수가 180만여 건입니다. 그 중에 성폭력 범죄가 이제 3만 2천 건이에요. 이제 성범죄요. 그러면 이게 전체 이제 형사사건 중에서 성범죄가 도대체 몇 프로 정도 차지하냐, 이렇게 대충 계산하면 나오겠죠. 근데 이 성범죄 중에서는 강제추행의 비율이 48.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등 촬영죄가 20% 정도고요. 강간, 간음 이런 게 이제 16.9%, 한 17% 되고, 공중밀집장소 추행, 지하철 성범죄 이런 거죠. 6%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증가 추세에 있어요. 이제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2017년 기준이요. 전년 대비 1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간 역시 조금씩 증가했고, 이런 게 이제 보면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성범죄 어떤 피해자들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변화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려고 그러고,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좀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은폐하려고 하거나, 스스로 은폐하려고 하거나, 숨기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여지는데, 주변 사람들,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어가지고, 고소 자체가, 신고 자체가 좀 늘었다, 이렇게 많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일 문제되고 있는 거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몰카죄죠, 몰카죄. 이게 급증하고 있어요. 적발 건수도 늘고, 그 다음에 신고하는 것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전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 건수로 이렇게 보면 2008년경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585건이었어요. 전체. 근데 2017년 보면 6,615건입니다.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더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현격하게 이제 기술력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를 촬영하는 데 있어도 좀 범행을 하기에 좀 용이해지는 여건이 있을 거고요. 기타, 신고, 의지가 강하고, 이렇게 돼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런 성범죄가 이제 좀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검찰이 이 사건을 접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2017년 검찰이 처리한 성폭력 범죄자는 총 31,190명입니다. 그 중에서 46% 정도 되는 14,000여 명이 기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000명 정도 되는, 이게 이제 비율로 따지면 48.4%입니다. 이 분들이 이제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근데 기소가 안 되는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는 있는데 한번 봐주는 기소유예, 그리고 혐의가 없는 거, 그리고 죄가 안 되거나 공소권이 없는 거,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기소가 안 된 게 이제 총 이제 48% 정도 되는데, 한 대충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 확률로 기소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소가 되더라도 이제 약식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그러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정식 기소가 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기소가 되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불기소되는 이 분들 절반가량 중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확률은 성범죄가 2017년 기준입니다. 2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기소유예를 받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기소유예 받을 확률이 20%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혐의를 인정하냐 부인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또 크게 좌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26%입니다. 한 8,100명 정도 되네요. 31,190명 중에서. 나머지는 미미하니까 살펴볼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소되어 가지고 구공판, 그러니까 정식 기소되는 것이
뭐 대략 한 30, 한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이제 검찰이 이렇게 사건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뭐 재밌죠? 근데 뭐 죄명별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질 않아 가지고 이걸 뭐 이 죄는 어떻고 저 죄는 어떻고 이런 건 또 좀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사법영감에 따르면요, 2017년 추행의 죄 중에서 자유형과 재산형, 그러니까 실형, 그러니까 유기징역, 무기징역 이런 거요. 그다음에 재산형, 벌금형의 선고 현황을 한번 좀 보면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강간하고 추행죄가 5,200건에 대해서 판결을 했는데 1심 선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43%입니다. 43%. 그러니까 이제 실형의 집행유예요.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외하고 이 당시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200명, 그러니까 5,200명 중에서 2,200명 정도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형 선고된 것이 23%. 실제 징역을 받아가지고 법정 구속되거나 하여튼 이미 구속돼 있거나 실제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97명이 실제로 23%가 감옥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재산형이 이제 벌금형으로 끝난 것이 이제 1,769명, 34%입니다. 구성비를 보면은 추세대로 쭉 보면 2012년 이후에는 징역형의 비율이 조금 감소하고 있고 집행유예 비율이 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산형의 비율은 2014년에 41.7%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조금 감소한 추세고 그런데도 여전히 증가 추세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강간하고 추행죄를 이제 합쳐가지고 계산한 건데 사실 강간죄는 벌금형이 나오는 범죄가 아니죠. 그래서 자유형은 이제 이 도표상에 어떤 유기징역, 그 다음에 집행유예 이런 거는 강간하고 추행죄가 합쳐진 거고 재산형으로 떨어진 이것들은 이제 추행죄에 관해서 정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선고권을 분석해서 이제 포함시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성폭력 범죄자의 성별을 보면은 남성이 4% 이상, 최하 94% 이상이에요. 거진다 97.2%, 2017년 97.2%고 여성이 있습니다. 2.5%. 근데 미상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가요? 알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0.3% 미상입니다. 참 재밌는 통계네요. 자,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성폭력 범죄자가 범행 시에 연령을 보면은 18세 이하도 이제 9.4%나 되네요. 그리고 이제 19세에서 30세 28%, 30일에서 40세 20%, 40일에서 50세 17.9%입니다. 그러니까 19세에서 50세 사이가 가장 범행 시 연령 기준으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성폭력 범죄가 이제 발생하는 시간대 통계 자료도 있는데 오후 시간이 22%고 밤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예상대로 2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40% 차지합니다. 오후 시간대 집중돼 있다. 새벽, 아침, 오전 이 시간대는 좀 미미한 수준이고 이건 대검찰청 범죄 분석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성폭력 범죄 발생 장소 통계 자료도 있는데요. 주거지에서 집,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이런데요. 주거지에서 16%, 길거리에서 13%. 길거리에서 강간이 일어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공중밀집장 추행죄 이런 거는 이뤄질 수 있겠죠. 노상. 그 다음에 이제 숙박업소 목욕탕에서도 8%나 일어나고 유흥업소 7%, 교통수단,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철 버스, 공중밀집장 추행죄 이런 것도 교통수단 내에서 많이 일어나죠. 기타 특정할 수 없는 장소가 이제 33% 정도 되고요. 근데 정리를 이렇게 쭉 봤는데 정리를 하자면 자, 이렇게 우리 자료를 이렇게 쭉 봤죠. 그래서 이제 범죄 발생 장소나 검찰이 어떻게 사건 처리하는지 법원에서 어떻게 선고하는지 1심 기준으로 2017년 자료를 이제 살펴봤는데 조금 어쨌든 객관적인 범죄 발생 건수라든지 사건 처리 건수가 조금 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은 불문하고 근데 핵심 우리가 좀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거는 기소의 확률이 성범죄 전체 건수 대비 20%다. 그다음에 기소가 될 확률은 한 46%고 기소가 안 될 확률은 나머지다. 이렇게 반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소위 말해서 내가 형사처벌에 있어서 내가 어떤 형사사건이 입건됐을 때 향후 전망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게 통계 자료에 불과하잖아요. 모든 죄를 합친 거예요. 모든 성범죄를. 그러니까 성범죄마다 기소율이나 그다음에 불기소율, 그다음에 실형 선고율, 벌금형이 선고될 확률 이런 게 다 다르죠.
근데 그걸 통칭해가지고 그냥 성범죄 이렇게 해서 이 자료가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떤 사건 경위에 휘말렸는지, 어떤 경위로, 어떤 동기로 범행했는지,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뭐 유형의 행사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뭐 과거의 범행 습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정상 참작 사유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크게 똑같은 사안이라도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판결의 결과, 그다음 검사의 처분 결과가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 변호사하고 상담해야 되겠죠. 근데 이 통계 자료는 그냥 참고로 흥미로운 자료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